백합고팡새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유독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방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로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만나고 세종대왕도 동상도 만나고 광화문을 만나면 거기에 경복궁에 이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거리를 지나갑니다. 한복 입은 자들은 아마도 경복궁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럽니다. 경복궁을 지나면 청와대가 나옵니다. 입구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패스포드로 그날따라 숙소에 두고 왔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내 월렛에 카피가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곳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곳을 경무대라고 했죠. 고 윤보선 대통령 때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에 이 새로운 청와대를 지어진 것이죠. 즉 대통령들이 시무하는 그런 사무처고 뒤쪽에는 거주지가 있습니다. 잘 지어진 그런 푸른 기와집이라 해서 청와대입니다. 북악산이 뒤에 있고 앞에는 확 튀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명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대한민국을 만드는 10여 명의 대통령이 거주했다 하는 역사의 현장 하나로 벅찬 마음이죠. 어떤 때는 한이 서려 있고 어떤 때는 용기가 서려 있는 한국 역사의 희노애락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한 곳에 보니까 역대 대통령 부인들의 초상화도 걸려 있습니다. 제 대통령의 집무실도 있고 장관들 회의실도 있고 외국 기빈들을 맞이하는 영빈관도 있고 기자들이 머무는 준축관이라 그랬죠. 그 뒤에는 경호처, 훨씬 그 뒤에는 살림집이 있습니다. 저 집에 살 때는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은 그 넓은 곳에 혼자 산다는 거. 한 가지 의문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강요들 혹은 많은 사람들, 일꾼들이 어디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했을까 정도로 청와대를 아무리 돌아봐도 화장실이 없는 것입니다. 물었더니 안내원이 문 밖에 있대요. 밖에 나와서도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제서야 화장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바쁜 이들은 가는 동안에 실례하는 것 아닌가. 시골집 뒤안간을 직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청와대에도 이런 좋은 화장실이 안에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화장실 문화가 가장 잘 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를 살면서 내가 서울에 살던 일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가정교사 일자리 광고요. 또 하나는 124 김신조 사건입니다. 대구에서 올라와 연대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대구에서 학교 다닐 때에 가정교사를 이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서울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장에 부딪히보자 그러면서 종로에 있는 다방에 찾아가서 레디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가정교사 구하는 광고를 낼 텐데 저는 전화기가 없습니다. 이곳 다방의 전화번호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긴 그때는 정이 있는 때입니다. 남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가서 가정교사 구함 광고를 부탁합니다. 한 주 광고 콩할 만한 것이고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프린트사에 가서 광고지를 만든 직접 손글씨로 만드는 그런 광고지입니다. 프린트를 한 200~300장 해와서 여러 곳에 돌리는데 바로 그것이 이 청와대 가까이 있는 한 곳은 진명여중이고
또 다른 것은 효재 국민학교 앞에서 그 플라이를 나누어 주던 때를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때 간절함, 참으로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온종일 전화를 기다리는 때가 생각납니다. 참으로 그 당시에 치열하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그때 참 수고했어 위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렸고 노력했는데 당시에 나에게 이런 용기가 있다니 좌우간 그로 인해서 대학원 공부가 가능했고 나중 고등학교 목회를 하다가 미국 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청와대였단 말이죠. 아, 옛날이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청와대 바로 옆에 서대문구 남가주에 처음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124 사태가 있었으니까 바로 이곳에 청와대 저 뒤쪽에 김신조의 층공이 있었단 말이죠. 그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게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 청와대 다르게 개인집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에 갔습니다. 저 강릉의 오죽편이었습니다. 3인당 신씨는 16세기 이조선의 문인이요, 유학자, 화가, 시인이었습니다. 강릉 출신이죠. 그 아들 중에 율곡은 성리학 대가입니다. 그리고 정치 거인이었습니다. 2007년 한국은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 때에 누구를 얼굴로 냈다가 많은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장영실, 광고토대왕, 광개토대왕이죠. 김구 선생. 그러다가 신사임당을 낙점합니다. 이상하게도 여성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도 모두가 다 남자 얼굴인데 여자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5만 건으로 심사임당이 된 겁니다. 이미 그 아들 율곡은 5천원 건의 얼굴입니다. 한 가정에서 두 지폐 얼굴이 됐다는 것 큰 축복이죠. 강릉에서 유일합니다. 강릉은 영동의 최대 도시라 그럽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선수촌이 그곳에 있어서 도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서울에서 KTX로 2시간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버스로 4시간, 5시간 걸린답니다.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고 소나무 숲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8년 전 고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버스로 연주를 거치고 강릉을 거치고 삼척을 거쳐서 경부 울진에 간 긴 여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안에는 왜 기차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강릉에서 울진을 지나서 저 부산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동해 KTX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언젠가 다음번에 왔을 때는 그곳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청와대 우리 한국의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그곳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고마운 일이죠. 역사의 현장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다 아는 일들입니다. 역사 현장에서 더욱더 바른 길 걷기를 원합니다.